유일무이한 정구단 영구 결번의 주인공 빌 러셀은 NBA 역사를 만든 가장 위대한 센터이자 총 11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파이널의 제왕이었습니다. 195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티 2번 픽으로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되어 커리어를 시작한 빌 러셀은 당시 흑인 선수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시기임에도 자신을 향한 시선을 오로지 실력으로 부숴버리며 리그 최고 선수 자리에 올라섭니다. 신장은 208cm로 다소 평범했지만 224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윙스팬을 무기로 말 그대로 골밑을 지배했는데, 그는 역대 올타임 넘버원 수비수로 불리는 선수답게 특히 리바운드와 블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의 능력을 자랑했고, 그가 중심이 된 보스턴 셀틱스는 밥 쿠지, 샘 존스, 존 하블리책 등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하며 NBA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1969년 은퇴할 때까지 시즌 MVP 5회, 올스타 12회, 리바운드왕 4회를 수상한 빌 러셀의 위대함은 그러나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파이널에서 제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커리어 통산 13시즌 가운데 무려 19시즌을 파이널에 진출하여 1956년부터 1966년까지 8시즌 연속 우승을 포함해 총 11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믿기지 않는 기록을 작성한 빌 러셀은 말 그대로 NBA 파이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165경기에 출장하여 평균 16.2득점을 올린 그의 리바운드 개수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총 4,104개로 역대 플레이오프 리바운드 1위에 이름을 올린 러셀은 경기당 평균 24.9개를 잡아내며 골밑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는 현대농구 센터의 교과서와 같은 수비를 보여주었고, 클러치 상황에서 디펜스만으로 상대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며 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윌트 체인벌린과의 격돌에서도 화려함으로 득점 기록과 인기를 가져간 것은 체인벌린이었지만, 강력한 수비와 리바운드, 정확한 타이밍의 블록으로 파이널 무대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것은 빌 러셀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마지막 시즌이자 마지막 파이널 우승이었던 1969년 파이널부터 파이널 MVP 제도가 생겨났고, 당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계속된 준우승이 머무른 제리 웨스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정되었기에 러셀은 수많은 우승을 기록하고도 파이널 MVP의 영광은 누릴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11개의 우승 반지를 가진 진정한 반지의 제왕인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9년 NBA 사무국이 파이널 MVP 트로피의 이름을 빌 러셀 트로피로 제정하면서 빌 러셀은 파이널 MVP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NBA의 수많은 불멸의 기록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깨지기 힘들 기록이 될지도 모르는 파이널 우승 11회라는 업적. 하지만 빌 러셀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는 데에는 단순히 우승 횟수를 넘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당시 그가 실력뿐만 아니라 리그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 매직 존스는 레리 버드와 함께 80년대를 양분한 최고 스타이자 선수였습니다. 미시간 주립대를 1979년 NCA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 뒤 197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A 레이커스에 입단한 매직 존스는 단숨에 팀을 우승 후보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리그 최고의 센터 카림 압둘 자바와 3년 뒤 입단하는 제임스 워디와 함께 80년대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의 리더로 활약하였는데, 빠른 스피드와 환상적인 드리블, 같은 팀 동료조차 예측할 수 없는 마법과 같은 패스를 선보인 그는 화려한 속공 플레이를 통해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이자 스타로 자리 잡습니다. 신장 206cm, 체중 100kg으로 포인트 가드로서 큰 체격을 가졌던 그는 경우에 따라 포워드와 센터를 보기도 하였는데, 특히 필라델피아와의 1980년 파이널에서 팀의 에이스 카림 압둘 자바가 5차전 불의의 부상으로 시리즈에서 이탈하며 위기를 맞게 되자 6차전 센터로 출전할 것을 자청, 가드와 포워드, 센터까지 포지션 경계를 허무는 올라운드 플레이로 무려 42득점, 15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달성. 팀의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역대 유일의 신인 파이널 MVP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리 버드와의 NBA 역사상, 아니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리를 보여줬는데, 흑인과 백인,
등번호 32번과 33번, 레이커스와 셀틱스라는 극명한 팀 컬러를 가진 두 팀의 에이스라는 점 등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둘의 대결은 언론과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고, 침체되었던 NBA를 북미 최고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데뷔 후 13시즌 동안 오로지 레이커스에서만 활약한 매직은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5회, 파이널 MVP 3회, 시즌 MVP 3회, 9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 선정 및 역대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어시스트 기록 등 위대한 기록들과 함께 레리 버드와의 최후의 파이널 매치업이었던 1987년 파이널 4차전 베이비 훅슛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승리를 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플레이가 선호되던 시대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에게는 즐거움을, 팀에게는 우승을 동시에 안겨주던 매직은 한마디로 80년대 NBA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리그를 지배한 시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센터로 평가받는 카림 압둘자바는 마이클 조던 등장 이전 리그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196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밀워키 벅스에 입단한 이래로 밀워키와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카림은 두 구단에서 모두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루키 시즌 평균 28.8득점, 14.5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신인왕을 거머쥔 그는 데뷔 2년 차였던 70-71 시즌 평균 31.7득점, 16리바운드라는 미친 스탯을 찍으며 시즌 MVP를 수상하였고,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는 밀워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을 이끌며 파이널 MVP를 수상, 데뷔 2년 만에 리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밀워키에서 6시즌을 보내는 동안 무려 3번의 시즌 MVP를 거머쥔 카림은 75-76 시즌을 앞두고 LA 레이커스로 이적하였고, 이후 연이어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은 매직 존슨, 제임스 워디와 함께 80년대 리그를 평정한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를 구축, 5번의 파이널 우승과 3번의 시즌 MVP, 1번의 파이널 MVP를 추가합니다. 218cm의 키와 엄청난 윙스팬을 활용한 플레이를 펼쳤던 카림은 센터로서 뛰어난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어 속공과 지공에 있어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그의 상징과도 같은 스카이 훅슛은 타점이 높고 슈팅 범위가 워낙에 넓어 스스로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막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커리어 동안 총 6번의 시즌 MVP를 수상하며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역대 최다 시즌 MVP 수상자로 남아있는 카림은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도 수많은 득점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38세 시즌이었던 1985년 플레이오프 및 파이널에서도 평균 25득점 이상, 필드골 성공률 50% 후반을 기록하는 등 괴물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며 역대 최고령 파이널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압도적인 공격 1옵션 역할을 매직과 워디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골 및 수비에 전념하는 롤의 변화까지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림은 20년의 선수 생활 동안 변함없이 최고의 클래스를 유지해 주었는데, 첫 파이널 MVP를 수상한 지 14년이 지난 뒤에도 파이널 MVP를 수상한 것이 그의 꾸준함을 증명해 줍니다. 1989년 은퇴할 때까지 파이널 우승 6회, 파이널 MVP 2회, 시즌 MVP 6회, 올 NBA 퍼스트팀 10회, 올스타 19회 선정 등 역대 최고 센터다운 업적을 남긴 카림 압둘자바를 가장 대표하는 기록은 뭐니 해도 바로 그가 남긴 통산 득점수, 무려 개인 통산 38,387득점을 기록하며 2023년 르브론 제임스에 의해 경신되기 전까지 무려 34년 동안 통산 득점 1위 자리를 지키며 불멸에 가까운 기록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었는데요. 60년대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 그리고 동시대의 라이벌이었던 모제스 말론, 90년대 최고 센터 하킴 올라주원과 2000년대를 평정했던 샤킬 오닐, 그리고 지금의 니콜라 요키치와 빅터 웬반야마까지 8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위대한 센터들과 재능들이 자신의 이름을 NBA 역사에 남겼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코트를 떠난 1989년 이후 올타임 넘버원 센터의 자리는 언제나 변함없었고, 그 주인공은 카림 압둘자바라는 점입니다.
21세기 최고 선수이자 2010년대 리그 최고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리그를 지배한 선수입니다.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 시절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며 농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르브론 제임스는 21세기 최고의 드래프트로 불리는 2003년 드래프트에서 예상대로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받으며 21세기 최고 선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파워, 스피드, 센스, 리바운드, 체력, 점프력, 내구성, 상황 판단 등 농구 선수가 갖춰야 할 모든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돌파 능력과 패스 스킬, 절정의 마무리 능력까지 보유했던 그는 데뷔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누적 기록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데요. 현역 기준 정규 시즌 최다 출전 시간 및 최다 평균 득점, 역대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그는 특히 플레이오프 대부분의 기록에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출전 시간, 최다 출전 경기, 최다 승리 시리즈, 최다 득점, 최다 스틸, 최다 자유투, 최다 필드골, 심지어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른 탓에 최다 턴오버까지 수많은 기록을 보유하며 21세기 NBA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데뷔 이래 시즌 MVP 4회, 올 NBA 퍼스트팀 13회, 올스타 20회에 선정되며 누구도 근접조차 하기 어려운 커리어를 쌓아올린 르브론은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답게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마이애미 소속이던 2011년부터 클리블랜드 소속이던 2018년까지 팀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8시즌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총 10번이나 파이널에 진출하며 카림 압둘자바와 함께 역대 2위 기록을 갖고 있는 그는 특히 매 경기가 중요한 경기인 만큼 터프한 상황이 많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조차 혼자만의 힘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역대급 원맨 캐리 능력을 자주 선보였고, 이 같은 퍼포먼스로 커리어 동안 달성한 파이널 우승 4번 모두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며 역사상 유일하게 3개의 다른 팀에서 모두 파이널 MVP를 차지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3쿼터 종료 10초 전 페이드어웨이를 성공시키며 3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던 카림 압둘자바의 38,387득점을 뛰어넘어 NBA 역대 통산 최다 득점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은 그는 2024년 3월 3일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에서는 2쿼터 초반 자신의 시그니처와 다름없는 우당탕탕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NBA 역사상 전대 미문의 4만 득점 고지를 밟게 됩니다. 비록 아빠 찬스 논란이 있지만 24-25 시즌 브로니 제임스가 NBA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사상 최초로 부자가 동시에 코트를 누비는 장면까지 연출해낸 르브론 제임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앞으로도 도달하기 힘들 4만 득점이라는 기록. 2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언제나 리그 최정상의 위치를 지킨 선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이 기록을 달성한 단 한 명의 선택받은 자, 그가 더 chosen one,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마이클 조던은 단순히 넘버원 플레이어를 뛰어넘어 NBA와 농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커리어 동안 총 6번의 파이널 진출과 6번의 파이널 우승, 2번의 3픽과 함께 우승할 때마다 모두 파이널 MVP를 수상한 인물, 통산 5번의 시즌 MVP와 10번의 득점왕 타이틀 및 통산 평균 득점 1위. 이제는 신화로 남아있는 업적을 이루어낸 마이클 조던의 퍼포먼스는 그를 NBA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NCAA 파이널 역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1982년 파이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우승을 결정짓는 클러치를 성공시키며 전미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마이클 조던은 이후 압도적인 기량을 증명하며 대학 최고 선수에 등극하였고,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평가받는 1984년 드래프트에 참가한 그는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며 역사적인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루키 시즌 평균 28.2득점 기록과 함께 신인왕에 등극한 조던은
부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2년차 시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86-87 시즌 평균 37.1득점으로 첫 득점왕 타이틀 그리고 MVP 투표 2위에 오르며 리그에서 손꼽히는 에이스이자 시카고 불스의 전부가 되었지만 그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는데요. 4년차 시즌이었던 87-88 시즌 2년 연속 득점왕 및 생애 첫 시즌 MVP를 수상하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한 조던. 그러나 해당 시즌 플레이오프부터 그를 번번이 좌절시켰던 배드보이스와의 악연이 바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친 수비로 상대팀을 질식하게 만들었던 디트로이트의 척 데일리 감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던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이른바 조던 룰 작전을 통해 조던을 지독하게 괴롭혔고, 이로 인해 조던은 1988년과 1989년 그리고 1990년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디트로이트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는데요. 시즌의 목표가 디트로이트를 넘어라였을 정도로 당시 배드보이스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조던은 1991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3전 4개 끝에 4대0으로 시리즈를 수입하며 드디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했고, 배드보이스라는 벽을 넘어선 조던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매직 존슨과의 현존 최고 선수를 가리는 일명 MJ 대 MJ의 대결로 불리던 1991년 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생애 첫 파이널 우승을 달성한 그는 포틀랜드와의 1992년 파이널에서 드렉슬러에게 리그 최고의 가드는 자신임을 알려주며 리핏에 성공하였고, 드래프트 동기이자 절친 찰스 바클리와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피닉스와의 1993년 파이널에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역대 파이널 최다인 시리즈 평균 41득점을 기록, 역사적인 3핏에 성공합니다. 3번의 파이널을 치르는 동안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를 독식한 조던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파이널 직후 돌연 은퇴를 선언했지만 94-95 시즌 도중 은퇴를 번복하며 복귀를 선언했고, 95-96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를 45번에서 본래 23번으로 바꾼 그는 약 2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의 압도적인 클래스로 또다시 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1996년 파이널에서 게리 페인튼, 숀 캠프 듀오의 시애틀을 상대로, 1997년과 1998년 파이널에서는 말론 스타턴 콤비를 앞세운 유타를 상대로 단순한 득점 스탯뿐만 아니라 절정의 슈퍼 클러치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끝에 다시 한번 3픽과 3연속 파이널 MVP를 거머쥐며 전무후무한 6번의 파이널 MVP의 주인공이 된 조던은 특히 더 플루 게임으로 불리는 1997년 파이널 5차전 활약과 더 라스트 댄스의 배경이 되는 1998년 파이널 6차전 우승을 결정짓는 더 라스트 샷 등 NBA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숱한 명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초월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그는 농구 그리고 스포츠의 영역을 뛰어넘어 1990년대 미국 문화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또 한 명의 MJ이기도 했는데요. 약팀의 선수로 데뷔하여 자신의 힘으로 팀을 끌어올려 진출한 6번의 파이널에서 모두 파이널 MVP를 차지하며 팀을 우승시키고 왕조를 건설한 뒤 최정점에서 은퇴한 프랜차이즈 선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누구도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그가 마이클 조던입니다.